안녕하십니까. 한솔재지 에코패키징 영업팀의 백인걸입니다. 제 발표가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제 전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데뷔한 해 빌보드 차트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에코패키징 쪽에 이제 종사를 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됐고요. 그래서 설렘과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자리에 오르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이 소재 친환경 패키징 적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솔 재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솔 재지는 1965년도에 설립이 된 국내 최대 종합 재지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신문용지 사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 왔고요.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한 후에는 이제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골판지 그리고 가멸지까지 재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다변화해 왔습니다. 친환경 쪽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한 2015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소재와 패키징을 미래 사업의 한 축으로 규정을 하고 인력이나 기술 개발, 설비 투자나 M&A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2018년도에 저희 공장 내 나노셀룰로스 파일럿 설비 투자를 구축하면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고차단성 종이 제품인 프로텍과 친환경 수성 코팅 용기 제품인 테라바스를 시장에 소개했습니다. 2년 뒤에는 재지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횡성에 있는 종이용기 제조회사인 성우 MB테크를 인수해서 한솔 에코패키징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재지 사업과 종이용기 완제품까지 제조 일관화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회사고요. 매출을 한 2조에서 2조 5천억을 왔다 갔다 하고 1,700분 정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국내에만 5군데가 있고 재지 공장 4군데, 종이용기 공장 1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은 미국과 유럽, 중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영역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생용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이 제품을 직접 제조 혹은 유통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팬시지는 고급 인쇄용지나 고급 쇼핑백지 용도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가멸지는 이제 영수증이나 라벨, 티켓, 그리고 특수지는 저희의 이제 프로테고 같은 제품이나 전사지, 난연벽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쇄용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잡지나 서적에 들어가는 종이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시고 나서 종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서 기쁘긴 한데 이러한 부분이 좀 지속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고지를 활용해서 만들고요. 초코파이 박스로 대변할 수 있는 2차 포장재입니다. 그럼 국내 동향,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트렌드라는 말로는 좀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필환경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정말 유럽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나 규제들이 활발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적용에 대한 시점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정책이나 규제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종이 실링 트레이나 뭐 종이 캐리어 박스 그리고 배송용 봉투 등이 있겠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기는 했는데 공동 개발 컨셉이 있습니다. 유럽의 제지사나 케미칼 그리고 설비나 포장사나 식품회사까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출품하는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이고요. 저희 한솔 제지도 국내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이제 식품이나 포장 형태에 따라서 저차단 저강도부터 고차단 고강도까지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여지껏 한 70여 가지 품목의 식품이나 식품의 용도로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앞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뭐
재활용 플라스틱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등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대체 소재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 소재가 있겠습니다. 종이 소재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순환에 기여한다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종이들은 잘 갖춰진 조림지에서 크고 난 나무들을 활용을 하고, 그 빈자리에는 더 많은 나무를 심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활용 측면에서는 이제 수거된 종이 자원의 약 90%까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종이 자원으로 재투입이 되기 때문에 순환 사이클이 작용하는 훌륭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원료를 가지고 이제 패키징이나 소재 쪽으로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프로테고입니다. 프로테고는 밀도가 높은 종이에 특수 코팅을 통해서 차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서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의 레이어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제품들이 국내 이제 식품이나 식품 외 시장에 한 70여 개 품목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라바스라고 하는 이제 친환경 수성 코팅 용기 제품입니다. 기존의 PE 코팅 용기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재활용성이나 생분해성이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한 종이 포장재고, 기존 포장재와 차이가 나는 점은 이제 내열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려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종이 실링 트레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육가공이나 신선식품, HMR 간편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구조체에 얇은 복합 필름을 접착을 해서 구현한 컨셉 제품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개당 최대 85%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드신 후에는 복합 필름과 이제 종이 구조체가 쉽게 박리가 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은 뜯어서 버리시면 되고요. 종이 구조체는 상대적으로 음식이 덜 오염된 상태에서 수거 및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목질개 소재 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듀라클이라는 제품과 세이프라는 제품이 있는데, 듀라클은 석유화학 유래 점증제를 이제 대체 가능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이프는 탄소 저감 기능성 소재로서 이제 필러 역할로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 화장품 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회사나 이제 국내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오늘 본격적으로 메인 토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사례는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박스에 100% 재생 펄프 박스를 적용을 하고, 기존의 이제 액정이나 백면의 보호 필름을 종이 보호 필름으로 변경을 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친환경에 의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마케팅 사례로 보여집니다. 닥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진정 보습 크림에 외포장 박스에 비슷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병풀립이나 녹차, 부산물을 투입한 박스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외포장 박스에서부터 제품의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물 세트에 플라스틱 몰드를 종이 몰드 형태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직접 인쇄 및 무늬를 넣어서 구현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설화수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이미지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 엘프드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조이라고 하는 식물성 디저트 브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종이 포장재를 적용하셨고요. 롯데 중앙연구소나 이제 디자인 팀에서 종이에 맞는 좀 레시피를 이제 곁들여서 종이 포장재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이제 레트로한 이미지의 디자인을 입혀서 실제 이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저명한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마트 프라이빗 브랜드인 자연주의에서는 올 초에 유기농 떡방 6종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파스텔톤 색상의 사람이 손으로 마치 그린 것 같은 이미지를 구현해서 마케팅 디자이너분들한테 종이 패키징하고 잘 어울리게 디자인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저희 한솔 재지는 어린이들이 먹는 건강한 간식을 건강한 포장재에 담는다라는 컨셉으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무인양품은 이거면 충분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장에 가보시면 미니멀하고 심플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여백의 미가 느껴지고 통일성을 갖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종이와 잘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부터 초코볼이나 티백 파우치, 최근에는 생활용품 쪽에서 리필형 세제나 분말, 바디워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GS는 제로 칼로리 음료에서 이제 종이 패키징으로 적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 가치 소비 제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필환경, 친환경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커피는 최근에 종이 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두봉투나 드립백이 있겠고요. 최근에 서울 카페쇼를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랜차이즈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들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 초기에는 한 500g 정도의 충전을 하더라도 터지던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레시피나 종이의 강도 보완을 통해서 지금은 1kg의 충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쪽에서는 이제 비건 화장품에 종이 패키징을 적용을 하면서 뭐 LPGA 선수들한테 이제 협찬도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기에 표현하진 않았지만 뭐 견과류나 펫푸드, 뭐 고급 티백, 스낵류 등의 다양하게 종이 패키징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제 외포장 박스 측면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아모레퍼시픽하고 제주 감귤지 부산물을 활용해서 제주 감귤지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었고, 롯데와 협업을 해서 카카오 판지, 그다음에 저희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 녹차지나 알로에지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는 고객분들한테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업사이클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소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상생 협력 측면에서는 뭐 앞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MOU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자간 MOU라고 해서 밸류체인 전체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MOU에 동참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상품 기획부터 제품 개발, 그 다음에 판매, 구매까지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붙고요, 성과가 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종이 패키징의 저변을 확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사례였고, 해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코 패키징에 합류를 하면서 해외 출장을 다닐 때마다 이제 빼먹지 않고 하던 것들이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는 어떤 패키징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종이 패키징 중에서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 고객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자그마한 모티베이션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활동입니다. 오늘은 일본하고 싱가포르, 유럽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포장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포장 디자인이 화려하고 유광 포장들이 많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최근에 이제 도쿄팩도 가보셨겠지만 종이 기반의 패키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기술 개발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저변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사진에서만 보더라도 눈이 부신데요. 뭐 스낵류나 일본은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욕제 쪽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저 중에는 이제 잘 보시면 종이도 숨어 있습니다. 근데 반짝반짝거리죠. 종이 포장만 따로 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양념이나 후리카케, 뭐 스낵이나 초콜릿이나 티백, 그다음에 녹차 분말 같은 형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소개를 드렸던 뭐 국내 사례랑 비교를 해보시면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마트에서 찾아보더라도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종이인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신선식품 쪽을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플라스틱이나 페트, 그 다음에 스티로폼 형태의 포장에 랩핑을 한 형태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제품의 신선도를 가장 소비자가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포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굉장히 놀란 시장 조사였는데요. 제 생각보다 종이 패키징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또띠아나 라자냐 같은 경우, 저는 또띠아가 종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건 정말 처음 봤고요. 신기해서 제가 한 2개 정도 사왔는데 제품도 굉장히 종이의 느낌이 잘 묻어나는 형태로 패키징이 됐었습니다. 파스타나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추정을 한 것은 싱가포르는 사실 제조업 기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식료품들도 수입이 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라자냐나 지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제품이고요. 밀가루는 미국에서 온 제품, 뒤에서 보여드릴 제품들은 뭐 유럽에서 온 제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테이토 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에서 온 제품이고요. 뭐 씨안료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넘어온 제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수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정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패키징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새로운 재질과 디자인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코스트 측면이나 생산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거기에 종이 패키징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뭐 why not 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앞서 소개드렸던 국내, 일본, 싱가포르를 다 합치더라도 더 다양한 제품이나 다양한 형태로 종이 패키징이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올게닉이나 비건, 그 다음에 이코 프렌들리 같은 워딩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는 여지없이 종이 패키징 혹은 재활용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등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음료 쪽에 우측에 이제 종이 패키징으로 종이 캔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과거부터 뭐 이런 제품들이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형태인 것 같고, 스낵바나 이제 껌류 같은 경우에도 아래 뭐 트루껌이라는 제품은 플라스틱 프리라는 마케팅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분말이나 양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종이 패키징이 많이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포장 측면에서는 1, 2차 포장이 다 종이로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우측에 위에 사진의 우측을 보시면 이제 소금 캔 같은 경우에 종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부분은 이제 종이의 비중이 9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링글스도 같은 컨셉이고 마케팅 포인트로 저 위에 인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종이의 비중이 9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단순하게 종이 패키징, 종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글로벌 동향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동 개발 형태를 취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타나 라자냐는 아까 싱가포르에서도 보셨다시피 동일한 제품도 있고요. 종이 패키징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새싹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시아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아래쪽에 과일의 트레이는 대부분 종이로 담겨 있고, 거기에 종이로 슬리브를 체결을 해서 인쇄 및 뭐 QR코드 등을 통해서 제품이나 회사를 소개하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팩이라는 것은 5리터짜리 물인데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종이 패키징 안에 이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물을 담아서 바로 이제 정수기 같은 꼬다리랑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65% 정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한 케이스고요. 대표적으로 편의성과 친환경을 동시에 충족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뭐 독일도 비슷합니다. 1, 2차 포장재들이 많이 되어 있고,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우측 상단에 탑캣이라고 하는 펫푸드는 종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리터짜리인데 제가 들어봤는데 터지는 거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리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분말이나 과자, 초콜릿 쪽, 특히 독일은 초콜릿 1, 2차 포장이 정말 종이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념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이 실링 트레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생선부터 파스타나 라자냐까지 다양한 용도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구조체 모서리 부분들이 변형이 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저 정도면은 품질의 클레임이나 컴플레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웠던 점은 소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고 가서 결제를 하고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 실링 트레이를 들고 점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 정도 패키징 상태면은 상품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점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No, this is paper.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종이의 품질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인정해 달라고 제지회사에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판매자나 소비자, 최종 소비자까지 종이의 특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고, 이게 결국에는 종이 포장에 혹은 종이에 저변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솔 제지가 이런 포럼에서 발표를 드리고 포장학회 같은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저희 고객분들을 저희 공장에 초청을 드리고 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결국에는 종이 패키징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저희의 자그마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종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신나서 좀 재밌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